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나흘 동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차량 이동이 많은 명절 연휴에는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교통안전에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추석 특별 교통대책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경찰청 정우진 교통안전계장 나오셨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올여름 한 달 동안 보령에서 해양 머드 박람회가 열리면서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쓰셨을 텐데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120만 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방문객 수치를 보니까 네. 한 135만 명 이상 머드 박람회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보령 해저터널도 한 20만 대 이상 지나갔고 네. 보령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도 한 네. 68만 대 이렇게 다녀갔습니다. 네. 이를 위해 가지고 경찰에서도 하루 평균 60명 이상 네. 투입을 해가지고 연인원이 한 2,000명 가까이 이렇게 배치를 해서 교통 관리를 이렇게 했는데요. 네네. 이런 활동 결과로 통계상 보령시에서 교통사고가 이번 박람회 기간 중에 한 34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네. 이것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 30% 가까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사고는 특히나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라든지 교통소통관리라든지 이게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숨 돌리시나 했는데 네. 올해 좀 네. 빠르게 추석이 다가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고향을 찾으실 텐데 네. 올해 차량 이동 언제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시나요? 예, 작년 추석에 평균 우리 지역을 지나간 차량이 한 64만 대 하루 평균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는 74만 대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한 10% 네네. 이상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네. 올해도 이제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지 한 4에서 5% 증가한 하루 평균 한 65만 대 이상 통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추석 전날인 9일과 추석 당일인 10일에 통행량이 한 80만 대 이상으로 가장 혼잡할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명절 연휴 때는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도 좀 늘고 있잖아요. 네. 실제 명절 기간에 이 사고가 발생한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21년부터 이제 최근 5년간 이렇게 교통사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이렇게 보니까 네. 한 873건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31건이 이렇게 사망사고로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 31건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가 9건, 이륜차가 이제 5건 순인데, 네. 그러면 어느 도로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은 게 아니라 네. 고속도로는 사망사고가 2건뿐이 안 됩니다. 차량이 한산한 이렇게 지방도나 아니면 시군도에서 15건, 14건 이렇게 다수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언제 이렇게 사망사고, 이렇게 대형사고가 발생하느냐 이걸 네. 살펴보니까 네. 한적한 해질 무렵이라든지 야간 시간대 이렇게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뭐냐? 운전자들이 차량이 붐빌 때는 주의하면서 이렇게 네. 운전을 하는데 야간 무렵에는 시야도 잘 안 보이고 네. 차량이 한산해지니까 이때 과속과 전방 주시 소홀이 겹치면서 이게 보행자나 네. 놀이개를 이렇게 충돌하는 사고가 이렇게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로 어떤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이 했는지 사고 유형을 좀 더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한 예를 들자면 네. 작년 추석인데요. 추석 전날 9월 20일 한 오후 4시경에 네. 예산에 있는 한 비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였습니다. 네. 이 교차로에서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네. 평소 다니던 길이다 보니까 녹색 등화가 있으니까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냥 바로 좌회전한 겁니다. 네. 근데 이때 반대 방향에서 오토바이 2대가 녹색 신호를 보고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토바이 운전자도 과속을 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충도로에서 이게
사망 사고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사고 나는 도로의 특성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네. 한적한 도로에서 한적한 시간대에 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운전자들의 이런 특성을 보니까 네. 그 지역을 많이 다녔거나 신호 체계를 잘 알고 있거나 네. 심지어는 카메라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아니면 신호 위반이 단속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것까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네. 다른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측면이 네.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피해자 특성을 보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네. 노인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곳에 다녀오시는 이런 집 근처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네. 보행자라든지 네. 또는 이제 경운기를 몰고 간다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노인 운전자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하는 사고가 대다수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이제 아래 지역으로 좀 이렇게 지나가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이번 추석 연휴 교통 대책 어떻게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경찰에서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 5일부터 7일까지, 7일까지는 대부분 주민들이 네. 마트나 시장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트나 시장 주변에 있는 교차로를 네. 혼잡하는 상황이 있고 시장 부근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불법 주정차를 해제하고 네. 주차를 허용하기도 하고요. 주변 교차로 소통을 위해서 네. 교통정리 위주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2단계로 추석 연휴 전날인 8일부터 네. 9월 8일부터 12일 월요일까지 네. 교통 비상근무 준에서 이때 이제 경찰관이 근무를 하는데 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주요 혼잡 교차로가 있습니다. 네. 거기 한 83개소 정도 되는데 음. 거기에 이제 사전 이제 배치가 되는데 뭐 네. 교통경찰, 기적경찰, 그 다음에 기동대 경찰관들, 사이카 요원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90명 이상 이렇게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소통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전 좀 궁금한 게 명절 연휴 때 네. 통계적으로 주로 정체되는 구간이 있을까요? 예. 네. 우리 지역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수도권과 영원함을 잇는 중간에 있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하고 국도 지방도가 막히는 지점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천안에서 남천안 요금소를 지나서 세종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1번 국도가 주로 혼잡을 이렇게 빚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천안로 사거리, 청삼교차로 그리고 터미널 사거리 등 천안의 시내권이 이렇게 좀 붐비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지정차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 네네. 천안 요금소라든지 그리고 또 천안 요금소 네. 그다음에 당진 분기점이라든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네. 그런 부분이 많고요. 네. 서해안 지역으로 가면 서해안선에 이제 동서천 요금소 부근에 이제 29번 국도라든지 그 천안의 당진 분기점 이런 고속도로에서 많이 붐비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정체 구간에서 소위 말하는 얌체 운전? 네. 네, 이렇게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은데 경찰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좀 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버스 조정차로를 승용차라든지 12인승 그 승합차가 이용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석 면절에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꼭 이용하는 어. 위반 차량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네네.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암행순찰차나 헬기 이번에도 똑같이 드론을 이용해서 네네. 영산 단속을 이렇게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대부분 운전자들이 단속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급한 마음에 이렇게 했다 하는데 급한 마음에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대표적으로 급하게 버스 전용차로 끼어드는 차량과 버스가 네.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는데 이처럼 얌체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지만 네.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서 교차로에서 그냥 꼬리 물기 하는 그 차량 때문에 혼잡을 빚는 경우가 네. 많고요. 그리고
차로를 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자기 급한 볼일을 본다고 해가지고 차량이 주요한 통과 지점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도 국도상의 암행수찰팀이 연휴 기간 내내 운용이 됩니다. 암행수찰팀, 사이카요원들이 네. 단속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네. 일단 소통 위주로 우선 하지만 네네. 그래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 네. 엄하게 이렇게 단속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차례를 지내고 또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반주, 그러고 나서 이제 운전대를 잡는 그 네. 음주운전도 지금 좀 심각한데 그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좀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뭐 항상 뭐 저녁 시간대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주간이라든지 이게 음주운전이 이게 주야간 구분 없이 단속을 해야만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는데 일단 모든 운전자분들은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음주를 하시면 이게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추석 연휴 기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이 한 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네.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 3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어. 쉽게 해서 만취 운전자가 많았다는 뜻이죠. 네네. 그리고 그 음주 사고도 하루에 평균 한 11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작년 추석 연휴에 이제 마지막 날에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요금소 부근에서 네.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차를 세워둔 차량을 순찰 중인 네. 경찰관이 발견하고 네. 운전자한테 위험하니까 이동하시라고 이걸 얘기하러 갔는데 운전자를 보니까 네. 술 냄새가 나고 의심스러워서 측정을 해보니까 0.11%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래가지고 만취 상태 운전자를 이렇게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음주운전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하고요. 네. 그리고 음주운전을 지금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새로 들어서 보험금도 자기 부담금 사고가 났을 때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결국은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음주운전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비용 부담까지 해야 하게끔 제도적으로 엄하게 네. 처벌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분들은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장거리 운행하기 전에 차량 점검을 또 잘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차량 점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또 소홀히 하는 부분도 또 차량 점검입니다. 네. 근데 가장 먼저 차량 점검을 해야 할 게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상태, 네. 그리고 엔진 오일 상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장거리 운전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교통 상황을 네.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네. 교통 상황 정보를 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어느 구간이 막히니까 네. 어느 구간에선 서행 운전하고 또 어느 구간은 이렇게 우회할 수도 있구나. 네. 이런 교통 상황을 미리 파악해서 네. 어느 지점에서 쉬고 어느 지점에서 운행을 하고 이런 것을 파악해 주는 것도 가장 네.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한 방법이고요. 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운전자 본인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본인이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거나 몸 네. 상태가 안 좋은데도 장거리 운전한다. 이것은 고속도로 상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 가장 쉽습니다. 네. 그것은 곧 사고로 이어집니다. 네. 근데 의외로 추석 연휴 기간에 야간이라든지 심지어는 주간에도 졸음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네.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도로가 한산하게 뚫려서 막 달립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이 찾아와가지고 앞에 정체가 돼가지고 서행하고 있는 앞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 위험이 네.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출발하기 전에 네.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네. 아주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장거리 운행하기 전에 일단 교통 정보를 좀 파악해놓고 교통 네. 상황 다 이렇게 좀 숙지해놓은 것도 좋겠지만 일단 차량 점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컨디션 상태를 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
자,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최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직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정확하게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네. 이렇게 짚자면 네. 모든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상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네. 겁니다. 두 번째, 차량 등화가 적색이면 정지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안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량은 첫 번째 횡단보도를 만나고 우회전할 때 두 번째 횡단보도를 만납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횡단보도에 적색불이면 차량 신호등이 네. 일단 정지하고 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을 합니다. 음. 뭐 우회전할 때 대부분 횡단보도가 파란불입니다. 네. 그때 보행자가 있더라도 네. 아니면 없더라도 네. 인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아. 없을 경우에만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했을 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면 네. 일단 정지하고 네. 그 다음에 파란불이 이제 적색불로 바뀌었을 때 그때 진행하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단속을 네. 이렇게 해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알고 있는데 운전 습관 때문에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린이 보행 보호구역에서 네네.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네.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차량은 일단 정지하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네. 이것이 이번 개정된 네. 도로교통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습니다. 네. 그 외로 이제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해가지고 네. 일부 도로 이면 도로는 보행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행자가 통행하는 것을 차량 운전자가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라든지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기서도 보행자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차량은 보행자를 뭐든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서 네. 주행을 해야 하고 네.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런 개정법 내용이 네. 시행되는데 이것은 언제 효과를 발생하냐? 네. 사고가 났을 때 100% 운전자에게 과실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횡단보도 앞에서도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예, 이 맞습니다. 점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이제 녹색불일 때 잠시 일시 정지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녹색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일시 정지했다가 주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녹색불이 적색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운전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네. 부분인데 녹색 이제 횡단보도에 녹색 등화인데 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뒤에서 빵빵거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운전자도 가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보행자가 인도에도 있는지 봐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저쪽에서 인도에서 보행자 뛰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있어야 합니다. 네. 주행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보행자가 손짓을 하면서 자기가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때도 이렇게 운전자는 일단 네. 정지를 해야 하고 네. 보행자들이 이렇게 대다수가 이렇게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이렇게 일단 정지를 하는데 이게 법문상에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다. 그러면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행자 모두가 좀 주의 깊게 좀 신경을 쓰면 좋겠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이번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이게 사고로 보면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과속이라든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소홀이라든지 네. 이런 그 원인으로 해서 사고가 대다수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네. 고향으로 빨리 가려는 그런 마음에서 운전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저녁 무렵 해지는 시간 그리고 한산한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최대한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안전한 여행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위해 고향 가는 길,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안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